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또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라돈 방사성 침대 사태에 대해서 한 말이죠.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우죠. 그런데 이 라돈이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방사선 피폭량의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가 대진 침대 외에 66곳에 납품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방사능 물질 관리를 책임져야 했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수치에 대한 발표를 번복하면서 불신만 키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생활용품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불안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말처럼요, 이번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답답함과 박탈감, 왜 항상 국민들의 몫이어야 할까요? 당국의 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오늘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알려드리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측이 어제 또 화도 냈고 미국이 달랬고, 근데 여전히 북측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고위급 회담 연기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하고 인터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요.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 예.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엄중한 사태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예. 결국 두 가지 같아요.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 전쟁 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며 네네.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심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 여기 다 있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결국 맥선더 네네. 훈련 그리고 이제 태영호 전 공사. 예. 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겨냥을 다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는 여전히 우리 정부를 향한 것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예. 저에게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네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고위급 회담에서 다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한데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고비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최대한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설득에 나서라. 예. 이런 그 신호로 전 일단 읽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네.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네. 김정은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마음 먹고 봐주려고 하니까 예. 이번 기회에 손 들고 나와. 예. 이런 얘기로 좀 읽힙니다. 네. 이거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참 거친 표현이 오가는데 심리적으로 대단히 지금 그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담을 앞두고 예. 역사적인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네. 양측에서 당연히 최대한 예. 전략을 세워서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검찰 쪽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만든 전문 자문단이에요. 이 심의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미연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제 문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이후에 수사단 역시 안 검사의 주장을 사실상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혀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지금 이제 대치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오늘 그 전문 자문단이 그 이 사건의 이제 핵심 피의자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출신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예.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그 안미연 그 당시 이제 춘천지검 검사에게 예.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이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런 결정을 왜 외부에 맡기는지 전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만 예. 어찌됐건 만약에 이제 김 검사장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 문 총장은 좀 타격을 입겠죠. 예. 그 반대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안미연 검사하고 수사단 주장에 네네.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 상황이긴 한데요. 예. 또 이 가운데 또 재미난 것은 대검찰청 산하 지금 검찰개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서는 지금 양비론입니다. 예.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 아, 그래요?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런 속에 또 권성동 위원장이 자기는 그 채용비리 그런 거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오히려 이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시도가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예.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또 맹비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글쎄요, 조용히 계시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제가 지금 뭐 듣기로는 이 발언이 지금 역풍을 좀 또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특검법 추경안 동시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열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예, 오늘 이런 전망이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요. 지난 14일에 이제 여야 4당 그 교섭단체 대표가 이제 예. 모여서 일단 오늘 동시 처리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파행 중이던 국회 정상을 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밤 9시 본회의를 좀 소집해 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9시냐 굉장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오늘 5.18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왜 5.18인데 이날로 정했느냐라고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의원들 외부 일정도 많고 해서 시간을 일단 뒤로 늦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또 그 내면에서는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그런 네네. 목적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선 그 특검 규모와 관련해서 약간 좀 서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 예. 그 정도 규모로 하자.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016년 최순실 특검 예. 수준으로 하자. 규모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사이즈 차이가 대단히 편차가 커요. 이게 이제 규모는 결국은 이제 수사 대상하고 또 연결되는 그렇죠. 문제란 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굉장히 좀 대치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민주평화당 경우는 또 이 추경안 너무 이 졸속 심사다. 네네.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내막적으로 보면 그 한국 GM 관련 예산 반영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평화당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14일 날 합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하고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했다가 예. 21일 날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가 네네. 자유한국당 만나서 18일로 옮기고.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그래서 어쨌든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연기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밤이 1차 관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시장 그 선거가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권 후보 단일화 나오고 박원순 시장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아주 좀 일축하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예상했던 바 아닌가요? 예. 예. 결국은 그 야권 단일화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한 신념을 확립한다면 이건 명분입니다. 예. 저는 그를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다. 예. 결국 이제 먼저 카드를 던진 겁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는 달리 김 후보도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김 후보가 이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100이면 100 아니라고 한다. 예. 본인의 또 얘기입니다. 이건 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박 시장과 1대1로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고 이런 점을 시민들이 판단해 표를 모아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적으로 단일화를 해란 얘기인데 결국 뭐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일단 묵시적 선거연대 국면이 지금 열리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적을 도와준 적을 또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네. 아무튼 전개되는 상황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야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추경과 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를 약속했던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9시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본회의가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가 있을지 또 두 법안의 동시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당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본회의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에 9시로 예정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 국회가 네네. 지난 5월 14일에 42일 만에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네네. 약속한 사항입니다. 네. 반드시 열려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는 오늘 저녁 9시로 네.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국민들도 많이 주시하고 계실 테니까 열릴 것이다. 라는 뭐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여 한국당이 불참을 해도 본회의는 진행이 되나요? 그 5월 14일 날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요.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예. 농성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네. 본인들도 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좀 타협을 해서 네. 국회에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뭐 지금 특검과 추경 논의가 뭐 현안 이견들은 있지만 네. 저는 오늘 저녁 9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막판에는 극적인 타결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당 입장도 그렇지만요. 사실 그 민주당의 비교적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도요. 오늘 처리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병환 원내대표께서도 저희 2%에 출연을 하셔서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추경 관련한 철저한 심사가 국회의 책무인데 그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더더군다나 오늘 또 5.18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좀 그런 난관이 있는데요. 예. 지난 그 5월 14일 날 이렇게 극적인 타결을 이룰 때 그 교섭단체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교섭단체 대표인 노회찬 원내대표도 참석을 해서 예, 예. 21일을 18일로 당기는 것을 동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는 민주평화당도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지금 막 의원 예결 소위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특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수석 간의 회동을 통해서 이견들을 좁혀가고 타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상정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약속 지키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대변인님 그 추경 관련의 상임위가 무려 한 10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추경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정말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정부도 기존에는 국회에게 좀 3, 4일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예. 28일 저녁에 네. 통과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아마 분명히 그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정부는 국회에서 밤새워서 해주신다면 네네. 정부는 문제
없이 백업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의장께서도 절차상으로는 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네. 18일 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요, 오늘 그 본회의 무산되거나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예.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21일 안도 나왔었고요. 네네. 24일 안도 나왔었고요. 예. 또 28일 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전반기 국회가 마감되는 날까지 예. 국회는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18일 저녁 9시 예. 본회의 타결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뭐 1차 관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지방선거까지 국회 정상화가 기대하기 좀 쉽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네네. 예.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간 회동에서 말이죠.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18일이 좀 어렵다고 하셨던 쪽에서 하시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은 그리고 일관되게 예. 오늘 타결을 주장을 했고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도 오늘 저녁 국민들과 약속 지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요. 어제까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4일 특검하고 추경 동시 처리 상황 이후에 진전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특검의 규모하고 예. 수사 기간을 가지고서 좀 의견들을 조율하고 좁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내곡동 특검 수준에서 하자는 것이고, 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지금 18일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들이,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거는 무슨 내곡동이라든지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관여된 아주 권력형 비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수사하는 것이었고, 예. 근데 드루킹 건은 전혀 그런 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김경수라든지 대통령 이런 것도 수사 대상에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합의해 놓은 수사 대상은 굉장히 한정되고 작은 범위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맞게끔 규모와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은 특검 관련해 갖고 야당과 여당 측의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간도 보면은 크게는 한 90여일 정도 최단기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수사 인력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이러한 편차가 좀 줄여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줄여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수석들 간에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쟁점 사안들은 원내대표단 회동에 넘겨져서 최종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야당 측에서 김경수 의원을 빼놓은 특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14일 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보면은 김경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빠져있습니다. 그럼 야당이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어쨌든 김경수가 빠져있는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검의 규모와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죠. 예. 이번에 이렇게 이 드루킹 건과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특검은 너무 다릅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개인과 동호회가 한 것이고, 과거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동원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동호회 회비를 모아서 한 것이고, 예. 최순실이라든지 내곡동 같은 경우는 국가 세금이 동원됐던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인사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자 폭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그런 부역했던 사람들을 승진시켰던 사안입니다. 예, 예. 사안이 워낙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드루킹의 한정에서 임수사 대상을 합의한 이상, 예. 거기에 맞게 규모, 기간이 가야 된다. 결국 닭 한 마리 잡는 수준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닭
한 마리에 맞는 칼잡이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닭 한 마리 또 칼잡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일간지 기사를 보니까 드루킹 그 당사자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그 탄원서의 아주 장문의 내용이 지금 게재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언급이 아주 강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네. 볼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지적과 그 연관선상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특정 언론에서 드루킹과 뭐 경찰 쪽에서의 피의 사실들이 계속해서 공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경찰에서 이렇게 일방의 주장을 계속해서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항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루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치 브로커라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만 밝히는. 예. 근데 본인들이 뭔가 대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의로 접근해서 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서 뭐 이권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인사를.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틀어지자 본격적으로 돌변을 해서 이제는 역으로 공격을 해왔던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런 범죄 혐의자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네네. 그렇게 막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싶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진술의 이런 신빙성들이 저는 떨어진 사람들의 주장,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공격을 해오기 이전 상황에서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한 그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네네. 저는 뭐 이 과정들 통해서 뭐 특검에도 구두 합의한 것에서도 뭐 관련된 범죄 행위자는 그 수사 대상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예, 예. 일방에 확인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예. 지금 유력한 그 도지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수 있는 예, 예.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관련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그 후보가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문제, 단일화 문제를 언급했어요.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커다란 암초가 하나 등장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서울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예. 뭐 박원순 시장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예. 두 분의 그 단일화라는 건 성사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 세력과 무슨 단일화냐고 네네. 일거에 내쳐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된다 한들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요. 백악관 쪽에 그 서한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고, 예, 예. 이게 큰 외교적 망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이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네네. 위장 평화쇼라고, 그리고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말과 예.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분이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정말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평화와 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네네. 대통령의 이것에 대해서 협조는 못할 망정 네네. 상당히 우려되는 행위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광주에 내려가시나요? 저는 어제부터 내려와서요. 지금 예. 광주에 머물고 있고요. 아까 계시는군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5.18 기념식에 참여할 원내대표님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잘 치르시고요. 오늘 밤 9시 본회의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편안해야 할 잠자리가요.
불안하다면은요. 일상이 말없이 좀 불편하겠죠. 대진 침대 일부 모델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라돈이 나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요. 어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을 불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위원장님 어제 그 긴급 회의 결과를 뭐 쉽게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예, 당초 이런 문제는 그 국정 조정을 하는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금 사회적 특조위가 저기 그 국무조정실 산하 아닌가요? 저희는 독립기구입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유사한 참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드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이게 또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어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 점검 회의를 했고요. 이 담당 부서인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환경부, 제품 판매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원 이런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고요. 피해자들도 한 20여 명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그 정부가 그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적인 기능이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해자 신고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또 그 사용자들을 명단을 작성을 해서 향후에 건강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빨리 불식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네. 일단, 여러 부처가 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들은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위기대응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빨리 대책을 해라. 그리고 원료 생산과 판매, 유통,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종사자들, 그 노동자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 건강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렇고 또 이게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노출되는 그런 제품은 그럼 안전하다는 거냐, 계속 써도 된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있었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돈이 뭐고요? 모나자이트가 또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라돈이라는 거는 그 방사능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와서 아주 그 위험하게 되죠. 특히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정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이 그 폐암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여기에 썼느냐. 그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동위원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음이온이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이런 이제 이 돌로 만든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되면서 이미 당시에 한번 이 방사능 문제가 그 라돈 침대 이 문제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도를 조금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돌로 만든 침대가 아니고 이 돌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가루를 이제 여기 침대 표면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스펀지에다가 이제 뿌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음이온이 나와서 몸에 좋다 이렇게 됐는데 정작 제조사와 이 관리 당국 측에서 여기서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2007년에 그 모나자이트 원료로 제작한 건강 침대 문제가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돼서요. 그 당국에 적발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2018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또다시 이게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방사능 특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권한위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랄지 이런 대규모 그 원전 시설, 방사능 시설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그 관리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이 생활용품 속에서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특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가요?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많은 제품에서 그 방사능이 그것도 굉장히 고농도로 나오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 5월 10일 날 발표했던 첫 그 원안위의 조사 발표하고 한 5일 뒤에 또 발표했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그 원안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소홀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위는 그 이전에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다, 안전에 문제 없다 했다가 다시 닷새 만에 9배 넘게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 첫 발표 때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침대 한 종만 가지고 9개 시료를 샘플링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침대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뭐 스펀지 안에 있는 그 음이온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하지만 5월 15일 날 금방 말씀하신 그 기준치의 최대 9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 그 결과에서도 역시 한 2만 개 이상, 한 6종류의 그 침대는 여전히 조사가 안 된 상태로 일단 중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기준치 이상은 당연히 지금 리콜 대상이 됐고요.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거라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사용해서 되겠느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 그리고 아직 조사가 안 된 한 2만 개 정도 되는 그 부분도 결국은 그 모나자이트를 썼다면 소량이건 다량이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 대진 침대에서 그 모나자이트 그러니까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돼서 판매됐던 모든 침대는 사용을 지금 당장 중단을 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 대진 침대만이 아니고 다른 침대 회사들은 괜찮겠느냐.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이용되는 모든 침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침대만이 아니고 음이온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그런 히토유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그런 물질을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음이온이라는 것이요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이 음이온이 나오는 물질들이 이게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측면만 소개되고 홍보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음이온 나오는 물질 중에 방사능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제 처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신고할 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의 원료도 또 안전한 건지 이런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보면 특허받은 음이온 그 제품이 한 18만 개 정도 된다는데요. 그 아까 그 전수조사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조사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진 이상 그런 현실론을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위에서 여러 범부처 대책위의 그 위기 대응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요. 그 원안이 자체만으로는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환경부, 산자부, 소비자원 관련 부처들이 모두 출동해서 TF를 구성해서 모두 자기 일처럼 달라붙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예,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에 사회적 참사로 더 악화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특조위의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세월호 참사에 준하는 정도의 재앙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수조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부로부터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일단 먼저 한번 제시를 해보면. 예. 지금 문제가 된 그런 침대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대진 침대에서 음이온 사용이 확인된 모든 제품은 당장 사용을 일단 중단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거를 혹시라도 저건 위험하니까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면은 또 다시 2차, 3차 문제가 발생나니까 예. 일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침대 나중에라도 이 분쟁이 될 수 있고 또 혹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 침대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두고 이렇게 해라.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나 대진침대 그리고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행동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부로부터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